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죽음에 대한 추모가 일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었던 어린 학생들은 해군, 해경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쾌적하고자 사용하였던 가습기 살균기 때문에 무고한 어린아이 어머니들이 영문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스크린 도어 장치를 수리하였던 청년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지하철을 피하지 못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상사의 폭행으로 인하여 젊은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은 70세의 한 농민이 현재까지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국가와 정부를 찾고 있을 때 국가와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국가와 정부, 대한민국, 이러한 정부 국가가 과연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간의 녹취록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녹취록을 직접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이 김 국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KBS를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을 해주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의 보도 제작과 편성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녹취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의원님께서 아까 주신 자료로 제가 지금 미처 보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사안을 그 동기나 또 그 발언이 있었다면 그 의도 그것이 무엇이냐를 좀 면밀하게 확인해야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와 같은 홍보수석의 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알고 있죠? 예, 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홍보수석으로서의 그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고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도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이를 통상적인 업무를 한다면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을 청와대에 납품할수 홍보방송 쪽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총리, 이번 6월 30일자로 세월호 특조위가 해체된 사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임기, 활동 기간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관련된 법을 좀 충분히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부칙에 명시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기에 따라서 활동 기간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이석대 세월호 특위위원장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보도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의원님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서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예.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영석 장관은 이석재 위원장에게 절대로 청와대 관련 조사 개시를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석재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로서 참사 당일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장관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할 경우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해수부 장관은 제가 잘 압니다만은 이런 부적절한 내용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틀 후인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조사 개시를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 사실은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조사 개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한 사실이 있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자 여당 알고 추천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을 해서 결국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운영이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 일부 의원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나 또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강제 종료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위원회의 임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금 활동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세월호 특별법 7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 기간의 기준 시점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그 법에 보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1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만에 마칠 수도 있고 또 9개월 만에 마칠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조에 나와 있는 임기 규정 그리고 부칙 3조에 나와 있는 부칙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부칙 1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의 근거에서 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회 활동 기간의 기준 시점이 구성을 마친 날로 본다면은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위원들이 모두 임명이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돼야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또 판단이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도 특조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회의도 열고 그런 것을 보면 법대로 가서 원칙대로 가서 임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임기가 끝난 때까지가 활동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또 법에 따른 연장까지 했습니다. 1년 플러스 6개월 연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그 기간이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법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된 시점이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이전에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위원회 명의로?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 조직에서 위원들을 구성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 그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임기가 시작이 안 된다, 활동이 시작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확정하겠습니까? 언제 시작될지, 언제 임기가 시작된다고 봐야 될지 그렇게 해가지고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법에는 명백하게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임기는 1년이다. 6개월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다 끝났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행정자치부 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한번 봐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정관님, 시위 진압용 물대포는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죠? 예, 애국 살수차의 사용 연역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다만 위키피디아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 진압용 물대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연유를 떠나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살수차는 지난 99년에 경찰에서 무체류탄 원칙 선언 이후에 시위대와 경찰이 근접한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시위 양상이 반복되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이격을 통해서 서로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본격 도입되었으며 그동안에 큰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살수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살수차의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별도로 살수 장면에 대한 전용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살수차의 성능을 개선한 한편 가변적인 집회 시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살수차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관,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이협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특히 상세한 운영 관련 내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영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살수차 운영 지침으로 국민들의 신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장비인 살수차, 즉 물대포를 운영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 내부 지침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령과 훈령, 지침 등의 살수차 사용의 근거와 한계, 구체적인 사용 절차, 안전수칙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살수차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강화하고 일단은 인권을 보호하라는 운영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인권의 공고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살수차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예. 두 번째
법적 근거를 적어도 부령 이상으로 하여 법률적으로 규율하도록 공고를 받았지요. 예.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경찰 지침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살수차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부령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국가인권위의 공고를 받아들여 법령에 따른 규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현재의 지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직수 살수 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조금 전에 본 동영상을 본다면은 경찰은 운용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백남기 씨의 머리와 얼굴 부분에 직사 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이 운용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은 이에 따르지 않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검찰에서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 이전에는 징계라든지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총리,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로서 경찰의 차벽, 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런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법 체계는 또 다른 나라와 다른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시점에 맞는 합법, 부적절, 불법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자부 장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합법성에 관해서 합헌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오늘로써 백남기 씨가 물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235일째입니다. 사건의 시시 비비를 떠나서 국민이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께서 중상을 입으신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라도 경찰청장이나 행자부 장관, 총리 중 누구라도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진상이 확인돼야 사과를 할 건지 유감을 표명할 건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여의도 농민 시위에서 2명의 농민이 사망한 일이 발생을 해서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용산 참사 때문에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 사퇴한 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시 알고 계시죠? 시위 말씀하셨습니까? 수요 집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매주 수요일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1273회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의 12월 28일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였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인정을 하고 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겠다고 하는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그동안 시간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녀상 이전에 관한 정부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 그런데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취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어떤 특정한 일본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의견을 구한다면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 문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상 없습니다. 오늘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12월 28일자 합의 이행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을 이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기사가 됐든지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그리고 총리가 사죄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한 가이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5일, 16일간 양일간에 몽골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 열자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사항 아닙니다. 총리, 만일 몽골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소녀상 이전에 대한 합의를 절대로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제가 전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임기말로 접어든 박근혜 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정치 불안, 경제 위축, 사회기강 해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는 각종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해이가 문제가 되어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서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관장의 천황폐하 만대 함창 사건 알고 계시죠? 정확한 내용이 좀 보도된 바와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내용을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전국을 놀라게 한 법조비리 사건 알고 계시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의 제자들에 대한 인건비 착곡 사건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도된 내용만 봤습니다. 어느 하나 민망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총리,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바른 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불신 심리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공직기관과 공직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도 그런 노력의 결과 뭘 하겠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내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입장에서 정부는 공직자들이 먼저 깨끗해야 우리 사회가 깨끗하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에 입각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부산경찰서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고가 안 되고 누락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은폐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지금 경찰의 간부들을 압니다마는 그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고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도 보고도 안 되고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도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의 경찰은 어떻게 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보고에 따른 조치들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갭에 관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찰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임의로 퇴직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에 시차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는 모두 미리 예방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여론이 wak화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자신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아픔에 아낌없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우선시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상식에 입각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건강한 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